스펙트럼이라는 개념 위에다가 이제부터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신호도 해석하고 시스템도 해석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는 카다피 이론에 의하면 C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CP를 다루는데 C에서부터 A가 나오고 그리고 P에서부터 D가 나오기 때문에 DA라는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인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푸리에 급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이제 푸리에 급수 그러면 되겠죠. 푸리에 급수에서의 그 신호를 다루게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925에서 1000년대는 일이다라는 것은 분석이잖아요. 1925가 합성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신호 전체를 다 한꺼번에 표현한 거고, 이거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것이니까, 요것이 합성식이라면 요거는 분석식이겠다 하는 것이고, 합성식과 분석식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분석식에서 X of K라는 것은 K번째 고조파 이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2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T분의 2파이로 정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기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요? 여기 이렇게 썼군요. T0라고 썼군요. 주기분의 2파이라는 것으로 이게 기본 주파수라고요. 펀더멘탈 프리퀀시에서 기본 주파수라고 했을 때 K번째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K번째 이렇게 읽으면 돼요. K번째 고조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라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 그런 뜻이고, 고조파라는 것은 조라는 것이 이제 하모닉스라는 뜻이에요. 하모닉스 중에 K번째 하모닉스다. 영어로 하면 이제 이게 이런 거죠. K번째니까 케이스 하모닉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K번째 하모닉. 그 K번째 하모닉의 성분이 뭐냐라고 분석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X of K인데, 우리가 정리했듯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X of T라는 신호 속에 2의 J K번째 고조파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는 X of T에다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보일 텐데 괜찮아? 하여튼간 2에 JK 오메가 제로 T가 있고, 복소수인 경우니까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네?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모든 시간이니까 이제 한 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한 주기 동안.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 P라는 것이 결국 무엇하고 통하냐면 P면 P라고요. 그죠? 파워 시그널이라고요. 파워 시그널이기 때문에 T0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저기 나오는 저식이란 말이에요. 저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계산해서 분석을 해서 K번째 고조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한 것이 이게 분석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한 것들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K가 몇 개 있어요? 무한대 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다 가지고서 이렇게 합성해서 쓴 식을 그걸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고,
이것을 푸리에 시리즈 계수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타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당연히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럼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신호는 C에서부터 A가 나오고 A는 C로부터 왔을 때니까 역시 CA라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것처럼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디스크릿한 것이기 때문에 K번째 하모닉을 구했지만 여기는 컨티뉴어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K번째 하모닉인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이게 아마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냈던 슬라이드에 이게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요 관례를 따라서 X 오브 T라는 신호 속에 2의 J 오메가 T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니까 X 오브 T에다가 2의 J 오메가 T를 슬라이딩 해가면서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경우에 dt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아까하고 다르죠. 이때는 시간이 이게 전부예요. 0에서부터 t0까지가 전부라고요. 한 주기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죠.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 이쪽은 시간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이니까 시간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이고, 아까는 pp였었다면 이번엔 RL라고요. 그죠? 에이피리어딕이라면 에너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정의가 되고 이 자체로 계산이 된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T0를 빼놓는다 그러면 이건 무한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뭔가 나눈다 그러면 0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전혀 정의가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결국 이제 합성도 안 되는 그릇거리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잘못 썼던 식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분석식이라고 한다면 합성식이 나올 텐데, 합성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처리하도록 하고, 요 합성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X 오브 오메가를 이용해서 2의 J 오메가 T 이러면 이제 이게 합성해 가는 꼴이잖아요. 요 성분이 요만큼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도 컨티뉴어스 A 피리어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D 오메가를 해야 되는데 D 오메가 속에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2파이로 나눠주는 게. 2파이로 나눠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요게 보통 책들에는 대부분의 책에는 아니면 거의 모든 책이 요 앞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2파이로 나눠주니까 파워처럼 계산한 것인가.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 오메가 때문에 2파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메가라는 게 뭘로 정해졌죠? 2파이F요. 그럼 여기서 변수가 이거하고 이거라고요. 그럼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까요? d 오메가는 2파이 df죠.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려면 이 이제 디퍼런셜 엘리먼 가지고 이퀄을 쓰면 안 된다고 늘 강조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어디 들어가면 이퀄이 되는 거라고요? 인테그랄 속에 들어가면 이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편리상 이렇게 그냥 쓰자고요. 그럼 이 경우라고 한다면 요 수식을 다시 한번 좀 정렬해 봅시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2파이 f라고 바꾸면 f의 함수로 바꿀 수 있고, 2의 j 2파이 ft라고 쓸 수 있고, 그런 다음에 d 오메가 나누기 2파이를 이쪽으로 넘기면 뭐예요? 여기 df만 남죠? 이런 의미라고. F로 하게 되면 DF로 쓰는 것을 오메가로 하면 2파이분의 D 오메가로 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냐면 스케일링 팩터이지
파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라고요. 여기도 에너지고 여기도 에너지잖아요. 아니까 둘 다 아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 P가 있어서 PP라는 의미에서 파워처럼 계산하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데 요걸 빼놓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 슬라이드에 내가 이렇게 빼놨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돼 있어서 그걸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보냈고 수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신호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한 신호와 두 번째 신호가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 신호인데 이때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요. 저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인버스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렇게 우리 정리하고 아직은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급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그 뭐라고 할까? 현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신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기 신호하고 비주기 신호하고 섞여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사실 아니라고요. 음성 신호만 해도 음성 신호 중에 주기 신호에 해당되는 것은 유성음 정도가 조금 주기적인 신호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모음이 주기적인 신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유성음과 모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음이 이제 비주기적인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라는 건 항상 주기적인 신호와 비주기적인 신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주기 신호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주파수 영역 해석에서 비주기적인 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기적인 신호를 배우지만 그거 플러스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규명하는 비주기적인 신호하고 같이 어떤 연관성을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LTI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잘 따라다니고 있네요. LTI 시스템의 응답이라는 것이 뭘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설명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푸리의 급수라는 개념에서 푸리의 급수를 어떻게 이제 썼냐면 x 오브 t라는 것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x 오브 k라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x 오브 k라는 것을 구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x 오브 k 2의 jk 오메가 제로 t 이걸 써놓고 이제 의미를 이제 음미를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번째 고조파 성분을 요만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만큼 갖고 있는데 K가 주파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고요? Cp면 DA니까 A 피리어딕하다는 얘기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디스크릿하지만. 그러니까 디스크릿하지만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얼른 지나갔으니까 기억을 못할 때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카다피 이론에 입각해서 CP면 DA인데 DA라면 DA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합성식이라고요. 합성식. 1925년처럼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 1자리가 합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 있다면 요것만 우리가 요것만 떼어내서 왜 굳이 이런 형태로 신호를 합성을 하려고 하느냐? 즉 X 오브 K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게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되는지 이게 입력으로 들어간다. 이게 입력 신호잖아요. 입력 신호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continuous time system 이렇게 봅시다. continuous time system에다 저 입력을 넣게 되면
그러면 y of t가 무엇일까라고 지금 추적을 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이제 처음부터 전체를 다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보자는 말입니다. 자, 시스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h of t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h of k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입력으로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의 J, K, 오메가 제로 T가 있는데 그거 하나 이거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들어갔다. 자, 저기서 이제 오메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디스크릿 컨티뉴어스 피리어딕 하면서 디스크릿 에이 피리어딕한 스펙트럼 상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두 번째 타입인 거죠.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공간에서 지금 살펴보는데 우선 우리는 요거를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보자 그런 얘기예요. 주파수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주파수는 주파수의 함수로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주파수가 K 오메가 제로일 수도 있고 2K 오메가 제로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EJ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자, 그럼 시스템에 H of T라든지 이번에는 K라는 이런 디스크릿한 걸로 안 쓰고 H of 오메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신호라는 것은 분명히 1번 타입도 있고 2번 타입도 있어서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도 있고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도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있는데 그게 섞여 있다면 결국은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는 갖고 있나? 교재는 사라고 내가 말도 안 했지. 여러분도 살 마음이 없지. 성에 안 샀지. 지금 뭐 교재는 뭐 사실 조금 이런 게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어, 교재 안 쓰기를 잘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잘했어요. 그냥 슬라이드만 갖고 그 이해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어쨌든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이든지 두 개가 사실은 달라요.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된 것이 들어갈 테니까 요걸 이제 대표 선수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의 j 오메가 t가 들어가면 이게 x 오브 t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다면 y 오브 t라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y 오브 t라는 것은 이제는 알겠죠. 뭐라고요?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h 오브 t에다가 들어온 입력의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걸 지금 하다 보니까 입력 신호를 뭐라고 그랬냐면 h 오브 t의 컨볼루션 2의 j 오메가 t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들어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h 오브 타우의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건 뭐냐면 타우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쪽은 타우를 쓰고 이쪽은 t 마이너스 타우를 쓰면 성우가 지난 시간에도 졸더니만 오늘도 졸아. 자, 정신 차리고 요 타우와 t 마이너스 타우를 더해서 t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컨볼루션 인테그랄의 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그 타우가
지금 왜 이쪽으로 가져왔는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0에서부터 t0까지 해야 되지만 이걸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죠? 컨티뉴어스 에이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사실은 구별해서 책을 잘 안 쓰고 막 섞어 놓고는 설명이 없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설명한 대로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고 생각해서 요쪽으로만 이해해도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지금 요 인테그랄, 컨볼루션 인테그랄의 적분 변수는 타우잖아요.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도 타우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H 오브 타우가 있고 타우가 아닌 걸 여기다 따로 쓸게요. 2의 J 오메가 T가 타우가 아닌 놈이 있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익스포넨셜이니까. 그러면 D 타우가 이러면 우리가 지금 퀴즈를 보면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듯이 변수가 아닌 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의 j 오메가 t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h 오브 타우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가 나오면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게 결국은 2번 타입이 된 거잖아요. 2번 타입에서 기억해 봅시다. 2번 타입에서 어디다가 써야 좀 적당할까?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x 오브 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것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dt 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 한 것을 x 오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수식하고 어때요? 같다고 뭐 해줘요? 확실해? 미나한테 물어보자. 같아? 어, 같아야만 되겠지. 큰일 나겠지. 아니라고 그러면.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타우고 이건 t지만 그건 적분 변수니까 뭐 타우든지 t든지 상관없는 거고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h 오브 t에 대한 거니까 h 오브 오메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어떻게 된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구했냐면 자, 어디로 가봅시다. 이거 이제 결국은 요거 지우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y 오브 t를 구하는데 요거 그냥 쓰겠어요. 2의 j 오메가 t라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다시 작전을 조금 바꿔볼게요. 작전을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는 이메이의 오메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함수로서가 아니라 이메이의 오메가라는 어떤 한 주파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건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 제로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오메가 제로라면 여기 오메가 제로인 거고 그렇다면 요게 H 오브 오메가라면 여기에 H 오브 오메가 제로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시스템이 H 오브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함수로서의 H 오브 오메가예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오메가라는 큰 놈의 함수로서 지금 시스템의 성질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건데 들어오는 놈을 보니까 오메가 제로가 달랑 하나만 들어오고 있다고요. 오메가 제로만. 그럼 그 들어오는 오메가 제로에서 가능한 값 하나 이런 의미라고. 해석 괜찮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t의 함수고 이건 오메가 함수로서 어떤 함수꼴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요 특정한 주파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함수 중에서도 하나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값이 뭔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값만 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것이 들어가면 그놈이 요만큼 곱해졌다 이런 얘기가 됐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 시스템이 100% 통과시키려면 요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죠. 이걸 100% 맞고 싶으면 이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0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지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주파수마다 요걸로 반응해서 출력을 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아이고야 저거 의식하면서 쓰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건 뭐라고 불렀죠? 임펄스 리스폰스. 무슨 의미겠어요? 임펄스. D라는 말까지 써보면 임펄스 리스폰스란 건 입력으로 임펄스를 줬을 때 리스폰스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더 프리퀀시 리스폰스인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주파수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폰스 하더라 하는 것을 펑션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대단한 보물이라고요, 놈은. 그런데 이런 특정한 주파수가 들어갔을 때는 그 주파수에 반응한 걸로 이렇게 곱하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있는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에 보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보면 로우 패스 필터라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저게 아까 말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여기 보다시피 로우 패스 필터가 왜 로우 패스 필터냐면 오메가가 제로일 때는 얼마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1을 통과시키죠. 100%를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오메가가 무한되면요. 0이죠. 블락킹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로우 패스 필터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파수 성분이 이거는 1이 있고 이거는 2가 있고 이거는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표시가 됐는데 요건 어떻게 됐어요? 1은 로우 프리퀀시 쪽에 있으니까 많이 출력이 될 것이고 요거는 조금 덜 출력이 될 것이고 요거는요 완전히 블락킹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걸 지금 하나씩 규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해서 컨볼루션 LTI 시스템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요건 특정한 주파수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출력을 구해 보니까 지금처럼 특정한 주파수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출력이 결정되더라.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하나면 하나만 나올 테고 두 개면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금 똑같은 식에다가 이게 이번 중간 시험에는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갈 거예요. XT라는 신호가 A에 E에 J 오메가 1T 플러스 B의 2에 J 오메가 2T로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 이런다면 출력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쓸 수 있겠어요? 출력은요. A는 이제 크기니까 올 테고 H의 오메가 1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혼자 다 하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첫 번째 텀에 대해서는 그래서 2의 J 오메가 1T가 되고 두 번째 텀 B의 2의 J 오메가 2T에 대해서는 여기 뭐로 반응하냐고 H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푸리에 시리즈로 합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A, B, C, D 이게 몇 개예요? 무한대기죠. 그래도 상관없죠. 그 각각에 대해서 주파수 반응을 해가지고 그 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많이 갑시다. 많이 간다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x of t가 원래는 이거라고 해요. summation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of k에 2에 j k 오메가 제로 t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갔다 그러면 h 오메가 왜 h 오브 오메가를 쓴다고요? 성이야. 왜 h 오브 오메가를 쓴다고? 그러니까 요거 말고 h 오브 k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뭐라고 변명하면서 어차피 신호라는 것은 주기적인 신호와 비주기적인 신호가 합성이 돼 있을 테니까 요걸로 이해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됐다 그런다면 여기서 나오는 출력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K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A, B나 똑같은 거라고요. 상수값이라고. 그럼 그거는 그대로 서메이션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K가 그대로 오면서 그 앞에 뭐라고 쓸 것이냐고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지만 여기에 결국은 H 오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H 오브에 K 오메가 제로에 왜냐면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마다 거기에다가 2의 J K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출력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부터 시작하면 하나도 H 오브 오메가 제로로 반응했듯이 두 개일 때도 H 오브 오메가 1 오메가 2로 반응했듯이 많더라도 각각이 주파수 반응을 해서 결과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땡 잡았죠. 에? 저렇게 표현만 하면 저게 그냥 시간 영역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푸리에 시리즈 형태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저 입력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출력은 가늠이 된다니까.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를 운영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해서 다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파수 하나예요. 오메가 제로라고 우리가 그 좀 고쳐서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신호가 들어가면 요거는 오메가의 함수인데 오메가 제로에 반응한 것이 요것처럼 오메가 제로에 반응한 요것만큼 패스를 해줄 건지 블락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주파수 성분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결국 푸리에 시리즈의 그 효과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걸 설명합니다. 주파수가 오메가인 복소 정연파를 입력하면 오메가 제로예요. 특정한 주파수 하나요. 동일한 주파수의 복소 정연파가 출력되는데 오메가 제로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앞에서 1이 되면 그대로 패스하는 거고 0이면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불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의 복소 정연파가 출력이 되는데 요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출력이 되는 모양이지만 이득은 이제 이득이란 말 썼어요. 개인은 이득은 H 오브 오메가 제로만큼 된다. 오메가 제로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죠. 함수로서가 아니라 오메가라는 특정한 주파수에 반응했다라는 의미로 요거는 오메가 제로에 버금가는 오메가이지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오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메가 제로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한다. 함수 자체를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써 있을 때 저 박스 안에 있는 블랙 박스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블랙 박스 안에 있는 걸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하고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다. 근데 복소수로 개인이 될 것이다. 컴플렉스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고유명사처럼 쓴다. 그래서 그 고유명사는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앰플리튜드도 있고 크기도 있고 요것처럼 이상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표현을 하자면 앰플리튜드만큼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 리스폰스, 이걸 페이스 리스폰스, 앰플리튜드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앰플리튜드 리스폰스만큼 개인이 일어나고 그 말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개인이죠. 2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인 아니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인이고 위상도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그 위상만큼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지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출력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푸리에 시리즈로 분석을 해서 주파 성분이 요 놈은 요 놈은 얼마인지를 알면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푸리에 시리즈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왔어요. 아까 설명한 거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입력 신호를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하면 이게 저기서 말하는 A요, B요, C요, D요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런 것이 그대로 오면서 출력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다시 원위치시킨 것은 시스템을 K번째 주파수에 반응하는 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써서 그래서 출력의 푸리에 계수라는 것은 결국은 저렇게 출력을 역시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을 했을 때 저기도 푸리에 시리즈 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 계수라는 것은 요거 곱하기 요거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랬을 때 요 y 오브 k의 앰플리튜드는 요 앰플리튜드 곱하기 요 앰플리튜드요 페이스는 저거 더한 것이다 해서 그냥 집어넣어 봅니다. 입력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LTI 시스템으로 출력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이제 맴도는 건 뭐냐면 여기 H 오브 오메가라고 썼잖아요. 이걸 H 오브 K라고 쓰는 순간 요식은 안 맞아요. H 오브 K라는 뭉뚱그려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짬뽕이 됐을 때는 이게 맞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나타나냐면 T라는 것이 따라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라는 것에 의해서 이게 스케일링 돼야 되잖아요. T분의 1이라는 게 스케일링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만은 앞에서 일부러 설명한 것처럼 신호라는 건 어차피 짬뽕이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는 그냥 비주기적인 신호로 봐서 H 오브 오메가를 통과하는 걸로 이해하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이 됐다고 보고 그럼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특성을 조금만 살펴보면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실수기 때문에 실수는 컨주게이시 실수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어차피 복소수인데 마이너스 오메가를 쓰게 되면 여기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쓰면 이게 원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는 형태였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적이라는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썼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죠. 그죠? 플러스가 됐다면 그거는 요거의 컨주게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요거의 컨주게이션 요것이고 요거의 컨주게이션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요거하고 여기서 말했듯이 실수인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파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의 컨주게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겁니다. 요쪽에 요만큼 떨어진데 A 플러스 JB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여기서 똑같은 거리 떨어진 여기에는 A 마이너스 JB가 있다 그런 얘기. 그게 컨주게이션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뭐예요? A 플러스 J하고 A 마이너스 J하고가 이런 경우잖아요. 앰플리튜드만 얘기하면 같잖아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건데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같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이 크기가 같으니까 이분 시메트릭한 거죠. 그래서 이분 시메트릭하고 그러나 페이스는 마이너스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은 오메가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위상하고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뭘 기억하면 좋겠어요? A 플러스 JB의 위상하고 A 마이너스 JB의 위상이 이렇게 양쪽에 대칭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 위상하고 요 위상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크기는 같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크기는 같아요. 근데 위상은 요 놈은 아크탄젠트 A분의 B고 요 놈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죠. 그럼 위상이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 그런 관계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븐 시메트릭이고 페이스 스펙트럼은 아드 시메트릭이다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파수응답을 다룰 때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 되니까 정리해서 가지고 있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익스포넨셜 갖고 설명을 했다고요.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코사인이나 사인은 다를까요? 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코사인이나 사인은 결국은 익스포넨셜의 합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런 얘기. 똑같다. 그래서 봅니다.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다면 익스포넨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h 오브 오메가로 반응하고 저거에 대해서 h 오브 마이너스 오메가로 반응하는 거 곱해준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합성해 보면 똑같아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아지는 게 뭐냐? 앰플리튜드 리스폰스만큼 뻥튀기 되고 개인이 얻어졌어요. 그 다음에 위상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그 위상이 더해졌죠. 아까 익스포넨셜도 더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더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익스포넨셜이랑 똑같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크기만큼 곱하기가 되고 개인만큼 페이스만큼 플러스가 된다. 위상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의 정연파 출력이라면 진폭이 요만큼 곱해지고 그리고 위상은 요거만큼 더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뭐가 해? 코사인 또 사인 또 익스포넨셜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양보다는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LTI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느껴집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오메가 함수예요. 오메가가 마이너스 8에서부터 8까지는 100% 통과시키고 나머지 높은 주파수는 다 블락킹 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이 전형적인 모습인데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븐 시메트릭한 게 보이죠. 그리고 페이스 스펙트럼은요. 아드 시메트릭한 게 보이죠. 그렇게 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에 입력 신호를 이걸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늠을 해보자 그런 얘기. 우리가 조금 전까지 설명한 걸 이해를 했다면 자, 오메가가 4짜리가 들어가요. 오메가가 4짜리가 들어가면 4가 어디 있어요? 오메가 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양쪽에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투 사이드 스펙트럼 보면 양쪽에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건 어때요? 100% 통과되죠. 요건 100% 통과된단 말이에요. 물론
페이스에 의한 페이스 디퍼런스는 나타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린 좀 논외로 치고, 그럼 요거 이해됐죠? 그죠? 오메가가 쌓일 때는 패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가가 이번엔 얼마에? 10. 0이 통과죠, 0. 여기는 100% 통과지만 0이 0% 통과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라니까.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건 100% 패스를 시키고 요거 나가는 거는 다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건 다 잘라버린다니까 로우 패스 필터라는. 그래서 요거는 통과시키고 100% 통과시키고 요건 100% 블락킹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통과되고 100% 통과됐다. 100% 통과됐다 그런 얘기예요. 100% 통과되고 그때 위상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시프트가 일어나고 위상 시프트가 일어나고 여기는 요런 건데 10을 넣으니까 빵이니까 뭐 여긴 계산할 것도 없죠. 위상 뭐 그런 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다 블락킹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일대를 갖다가 대입해 보니까 이 일대는 크기는 1인데 위상은 마이너스 8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를 갖다가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이 이렇게 수월해지는 거라고. 뭘 하면요.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든지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든지 해서 주파수 성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규명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수월하게 분석이 되고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 나왔던 로패스 필터. 조금 아까 그림 바로 로패스 필터인데 그 로패스 필터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RC 회로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RL 회로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로패스 필터가 있다면 요거 오메가가 1일 때 그럼 1 플러스 J1분의 1 이렇게 이제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J1분의 1이라면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은 블러킹이 되는 거죠. 100% 통과는 안 되고 2일 때는요. 1 플러스 J2니까 루트 5분의 1만큼 패싱 되는 거예요. 이거 오메가가 무한대라고 그러면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죠. 아무것도 패싱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로우 패스 필터. 그래서 직접 그것을 구해봤더니 1일 때는 0.707 루트 2분의 1이니까 0.707이고 그때 마이너스 45도가 나와서 이런 형태로 출력이 결정될 때고 2일 때는 루트 5분의 1 0.447만큼 증가가 되고 증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소죠. 증가가 되고 마이너스 63.4도가 나왔으니까 그만큼 시프트 위상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이거는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는 주파수라고 한다면 0이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거기선 0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0이니까 출력은 완전히 블락된다. 그런 개념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이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 시스템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얼른 그 유용성만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y 프라임 t가 있고 y 오브 t가 있고 그것이 뭔가요? x 오브 t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요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dt라는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2의 j 오메가 t의 ddt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가 하나씩 나오죠? 뭐가 나와요? j 오메가가 나오죠. j 오메가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건 그대로 있으면서 요게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반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j 오메가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j 오메가 y니까 y 오메가 플러스 y 오메가 그러니까 이걸 몽땅 다
주파수 영역에서 지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J 오메가의 X 오메가 이렇게 될 때니까 그러면 보다시피 1 플러스 J 오메가로 묶어진 Y 오브 오메가가 있고 여기에는 J 오메가가 있고 X 오브 오메가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H 오브 오메가를 이제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는 내용만 가지고도 추적해 보면 H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결국 이걸 거 아니에요. H 오브 오메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X 오브 오메가 분의 Y 오브 오메가 이렇게 표현될 것 뻔하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올 수 있죠. X 오브 오메가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이퀄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겼으니까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J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조금 아까 나왔던 거하고 대비가 되죠. 조금 아까는 뭐였어요?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은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랬죠. 이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메가가 0일 때는 얼마예요? 0.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요? 에이, 1,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하이 패스 필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RC 회로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하고 저항하고 캐패시터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이 교류에서 공급이 된다 이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DC에 대해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전류가 안 흘리기 때문에 여기 전압강하가 없고 여기에 다 걸려요. 그죠? DC에 대해서는. 그럴 땐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요. 요거에 출력을 간다면. 근데 거꾸로 요게 출력을 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이 패스 필터죠. 그러니까 똑같은 회로에서 출력을 어디로 잡는지에 따라서 결국 로우 패스 필터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고 하이 패스 필터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하이 패스 필터라고요. 그걸 지금 간단하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이것일 때 어떨 것 같아? 거의 0. 0이 가깝겠죠? 요거는 조금 0보다 좀 멀어지겠지만 이렇게 오면요. 1.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통과할 때고 요게 좀 통과될 때고 이건 거의 통과 안 될 때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이패스 필터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접 구해본 것이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풀이를 하면 결국 저기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X 오브 T 대신에 2의 J 오메가 T로 대입을 하면 2의 J 오메가 T가 뭐예요? 저게 푸리에 시리즈인데 주파수 성분이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그걸 가지고 해보면 출력은 저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유도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됐을 때 풀이를 해보면 오메가가 1일 때는 0.707 제법 패스하네 그래도 오메가 2일 때는 그거보다 좀 많이 0.894 그리고 요것일 때는 그냥 100% 거의 100% 통과가 되는 이런 형태로서 하이패스 필터의 기능을 하더라 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푸리에 시리즈라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덧붙이기를 푸리에 트랜스폼도 거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신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배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런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인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지금 야, 신기하다, 만족스럽다, 재밌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저 어려운 거를 어찌할꼬 이런 표정만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웠으니까 복습하는 수밖에 없죠. 뭐 집에 가서 복습해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